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7월의 마지막 주일이다.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고속버스를 이용해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 영희에게 가는 중이다. 여고 동창생이고 단짝이었던 영희하고는 한동안 소식이 끊겼었다. 얼마 전에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디자이너 일을 잠시 쉬고 있다고 하였더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펜션을 운영하는 영희는 대형마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강릉 바닷가이고 여름철이라서 바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가을이 오면 다시 디자이너 일을 시작할 계획이기에 흔쾌히 승낙을 하였다. 연희도 나같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한동안 독신으로 지냈다. 여고를 졸업하고도 영희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동질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영희는 결혼에 실패한 후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식당 운영도 잘 안 되고 한동안 경제적인 타격에 시달렸다. 영희는 결국 나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 아내를 사별하고 대학에 입학한 아들까지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영희의 남자는 펜션까지 운영하던 재력이 있는 남자였다. 단순히 재력만을 바라보고 재혼한 친구가 행복한지는 몰라도 여유 있는 목소리였다. 아마도 친구는 나머지 인생이라도 풍족한 삶을 살고 싶었던 모양이다. 과연 남자와 살면서 젊은 여자가 욕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당분간 사용할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택배로 보내고 손가방 하나만 들고 간편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오래간만에 고속버스에 몸을 실고 창문을 내다보니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인다. 고속버스 차창가로는 바캉스를 떠나는 승용차들이 줄을 이어 달리고 있다. 이제 강릉까지는 30분도 남지 않은 거리였다. 졸음이 오고 스르르 눈이 감겼다. 그러나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신경이 쓰인다. 준수한 외모의 남자이고 매너가 있어 보여 안심은 하지만 자꾸 남자의 모습을 겨눈질해본다. 면도도 하지 않은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남자도 졸음이 오는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슬그머니 남자가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진다. 많은 남자들이 나의 외모와 몸매를 보고 접근하였었다. 하지만 나를 배반하고 외국으로 떠난 남편에 대한 증오감으로 남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왠지 남자를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고속버스 아니기에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으리라는 마음에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이제는 남자를 바라볼 수도 없고 밀쳐낼 용기도 나지 않았다. 남자의 강렬한 눈빛과 시선이 마주쳤으나 크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지만 톡 쏘아붙였다.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요? 하지만 남자는 태연스런 표정으로 뚫어지게 바라본다.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연인처럼 그윽한 눈빛이었다. 버스 안을 둘러보니 모두들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있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짙은 눈썹에 이글거리는 남자의 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속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휴게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버스가 주차장에 정차를 하고 좌석에 있던 승객들이 하품을 하며 일어섰다. 그 남자와 나는 상기된 표정으로 떨어져 앉았다. 사람들을 쳐다보기도 두려워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남자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남자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잡힌 손을 뿌리쳤다. 급하면 택시라도 탈 생각으로 가방을 들고 내렸다. 뒤쫓아 내린 남자가 다가오면서 귓속말을 해왔다. 오늘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남자에게 홀린 것처럼 머릿속에는 이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화장실 안내판을 보고 뛰었다. 뒤돌아보니 눈앞이 아른거리며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로 들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 남자도 뒤쫓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남녀 공동 화장실이었는데 남자는 내 손목을 움켜쥐고 구석진 여자 화장실로 잡아 끌었다. 화장실 안으로 나를 밀어넣은 남자도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런 후 왜 남자가 침착한 말투를 흘렸다.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으나 돌발적으로 만난 그가 싫지는 않았다. 돌아서 있는 나에게 남자가 명함을 불쑥 건네주었다. 강동병원 레지던트 한지우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오랫동안 남자를 잊고 살았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 말려들었는지 후회스러웠다. 그것도 나이가 어린 남자라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당황하였다. 주춤거리던 그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같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분 정말 처음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망설이던 그 남자가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정막이 깃든 화장실 자변기에 주저앉았다. 남편과 이혼한 지 거의 2년이 지나고 있었다. 캠퍼스 선배였던 남편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이혼을 하고 말았다. 남편이 저주스러워서 이혼 후에는 남자를 외면하고 살았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남자와 어처구니 없는 만남을 한 것이다.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고 화장실을 나왔다. 이미 고속버스는 떠났고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남자에게서 받은 명함을 구겨서 버리려다가 무심코 손가방에 넣었다. 강렬하고 우수에 깃든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는지도 모른다. 고속버스는 떠났지만 영희에게 가려면 택시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주차장으로 가서 빈 택시를 잡아 타고 강릉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펜션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강릉 변두리에 위치한 영희의 펜션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무렵이었다. 꿈을 꾼 것만 같기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큰 정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펜션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펜션 로비로 들어서니 기다리고 있던 영희가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반겨주었다. 진이야,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더 예뻐지니? 예뻐지긴. 너야말로 얼굴이 확 피었다. 얼굴이 피긴. 속상해 죽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고 별채에 먼저 가 있어. 금방 갈게. 별채? 응, 우린 별채에서 생활해. 택배로 도착한 내 가방도 별채에 가져다 놓았어. 영희가 별채로 가는 길을 손짓을 하며 가르쳐 주었다. 돌아서서 카운터로 향하는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유난히 영희가 볼륨감 넘쳐 보였다. 그런데 카운터에 있던 남자 직원 한 명이 영희를 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핸섬하게 생긴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영희를 바라보던 남자 직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나를 훑어보는 남자 직원의 눈빛이 왠지 칙칙하고 느끼하게 느껴졌다. 돌아서서 영희가 가르쳐 주었던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를 모서리를 돌아가려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 깜짝 놀라서 상대를 바라보았다. 쓰러지려는 나의 어깨를 부축한 상대의 눈빛도 놀라서 나를 쳐다본다. 시선이 마주친 사람은 다부진 체격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외모를 지닌 청년이었다. 얼굴을 붉히는 나를 어린아이 달래듯이 양 어깨를 잡고 내려다본 청년이 빙긋이 웃었다. 오, 예쁜 누나는 몇 호실이지? 미안합니다. 손님 아닌데요? 손님이 아니라고요. 정말 예쁜 누나네. 청년에게 벗어나 복도를 걸어갔다. 윤곽이 뚜렷한 청년의 인상에 호감을 느껴 뒤돌아보았다. 돌아서서 바라보는 청년과 시선이 마주쳤다. 공연히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여름철에 찾아오는 다양한 직업의 손님들 중 한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건물을 나와 뒤편 정원으로 나왔다. 건물 뒤는 사림이 우거진 야산이 있었다. 그리고 영희가 가르쳐준 산기슭의 별채로 향하는 돌계단이 있었다. 별채는 서양식으로 지은 돌집으로 거실로 들어서니 인기척이 없었다. 조금 있으려니 원피스를 걸친 영희의 모습이 나타났다. 영희의 몸매는 예전보다도 농염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거실로 들어온 영희가 밝은 미소를 보이며 주방으로 가서 음료수를 담은 쟁반을 들고 왔다. 탁자 위에 음료수 잔을 내려놓는 영희에게 물었다. 직원들이 많은 모양인데 내가 할 일이 있니? 카운터 마스터를 맡아줬으면 좋겠어. 손님과 룸 체크하는 일이야. 왜? 직원이 모자라. 내가 했었는데 여름철에는 바빠서. 내가 도움이 될까? 진이,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 벌써 손님들이 너를 보고 누구냐고 묻더라. 계집애, 공연히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소린 줄 알아? 아냐. 너는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처녀 같으냐? 처녀는 무슨? 하기야 캠퍼스 시절에도 남자들이 너를 귀엽고 앙증맞다고 난리였으니까? 내가 보조개 핀 얼굴에 눈웃음 치면 남자들이 넋을 놓고 봤잖아. 영희의 말에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기야 영희의 말이 틀림은 없었다. 키만 조금 더 컸다면 캠퍼스 퀸에도 뽑힐 뻔했었다. 문득 창문을 바라보니 건물 안에서 부딪혔던 청년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보기 좋게 근육이 드러나는 헐렁한 민소매 티셔츠에 반바지를 걸친 청년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다. 영희에게 넌지시 물었다. 저 청년은 손님이냐? 아니면 직원? 아, 쟤는 남편의 전처 아들 정민이야. 휴강 동안 내려와 있어. 벌써 만나봤니? 아니, 펜션에서 마주쳤어. 거실로 들어서는 정민과 영희의 시선이 마주쳤다. 왠지 정민을 바라보는 영희의 눈빛이 떨리는 것만 같았다. 영희가 정민과 마주치는 시선을 외면하고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영희를 바라보던 정민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리고 별채에서 다시 마주친 것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은 정민이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영희가 쳐다보지도 않고 정민에게 나를 소개한다. 정민아, 내 친구야. 인사해. 아, 누나가 아줌마 친구구나. 정말 예쁘신데요. 영희를 아줌마라고 호칭하는 정민의 말을 듣는 순간 새삼스럽게 영희와 정민의 나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엄연히 정민에게 영희가 아버지의 아내이기에 어머니이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과 동시에 정민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정민의 시선에 당황스러웠다. 왠지 고속버스에서 만났던 젊은 남자 한지우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을 붉혔다. 정민의 발걸음이 2층 계단으로 사라지고 영희가 옆구리를 찌르며 쿡쿡하고 웃었다. 호호. 진희, 넌 아직도 혼자니? 재혼 안 할 거야. 애인도 없고 당분간 별 생각 없어. 남자들이 눈이 띄었다. 진희, 너 같은 여자를 가만히 놔두고 혼자가 편해. 영희는 남편이 잘해주는 모양이다. 몸매도 제법 볼륨이 넘치고. 그런 소리 마. 그 사람 발기부전이야. 어떤 때는 정말 미치겠어. 그 정도니? 응, 돈에 쪼들리지 않으려고 선택한 결혼이지만 넌 혼자서 외롭지 않니? 나, 거침없이 흘리는 영희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돌발적인 일이 떠올려졌다. 누가 들을 것만 같아. 대답을 중단하고 올려다보았다. 정민이 엿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2층 끝에 층계에 정민의 발끝이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다는 것이다. 영희에게 눈짓을 하며 말을 이었다. 난 일에만 열중하고 싶어. 일은 잘 돼. 직장에서 너한테 관심을 갖는 남자도 있을 거 아냐? 지금은 메이크업 회사들 후리로 뛰고 있는데 나이 든 남자들은 마음에 안 들고? 어머 얘는 그럼 연하를 좋아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치근덕거리잖아. 유정민이 엿듣고 있다는 눈치를 못 알아차렸는지 영희는 계속 엉뚱한 질문을 했다. 슬쩍 곁눈질을 해서 층계 위를 올려다보니 아래층을 내려다보는 정민과 시선이 마주쳤다. 겸연쩍은 표정을 지은 정민이 그때서야 시야에서 사라졌다. 몰래 훔쳐보길 당한 것처럼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래도 정민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것 같았다. 영희가 정해준 야산이 내다보이는 방에 짐을 풀고 저녁 늦게 펜션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영희의 남편은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아들 정민처럼 호남형이었다. 영희의 남편을 보자. 발기부전이라는 영희의 말이 떠올라 치근해 보였다. 정민도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정민의 시선에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틀간 영희의 요구대로 카운터 일을 해보니 카운터 마스터라는 직책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주로 건물 밖에 일을 하는 정민이 카운터로 다가왔다. 카운터에 기대고 선 정민이 싱그러운 웃음을 머금고 나를 바라봤다. 정민의 모습에서 남자다운 모습을 느껴 엷은 미소를 보냈다. 컴퓨터 좌판을 두드리는 나에게 음료수 캔을 내민 정민이 장난기 섞인 말을 흘렸다. 예쁜 누나. 천천히 해요. 나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데이트. 나는 누나처럼 도도한 여자가 좋은데 요 관심 없는 태도로 좌판을 두드리고 있으니 정민이 카운터 너머로 얼굴을 디밀고 쳐다봤다. 바로 코앞에서 정민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일에 열중하니 정민이 슬그머니 카운터 안으로 들어왔다. 순간 흠칫 놀라며 숨을 들이켰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정민이 싱긋이 웃으며 카운터 안에 다른 여직원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나를 보리를 맞췄다는 듯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 정민이 카운터를 벗어났다. 당돌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으나 소년처럼 장난스런 정민의 표정이 귀엽기도 하였다. 정민의 스킨십은 조금씩 더해져 갔다. 시간이 갈수록 정민을 경계하기보다는 짓궂은 정민을 향해 눈을 흘겼다. 점점 친근감을 느껴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있었다. 펜션에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들이 많았으나 10여일이 지나고 나니 시간마저 여유로워졌다. 5층에 체크아웃된 객실로 체크리스트를 들고 들어가서 실내를 점검하였다. 물품들을 점검하는데 열어놓았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다. 언제나처럼 정민이 장난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VIP층으로 올라온 정민을 보기는 처음이기에 의아스러웠다. 여긴 웬일로? 예쁜 누나 만나려고 여전히 장난스러운 표정을 하기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런데 무슨 장난을 차려는지 정민이 다가왔다. 강렬하게 바라보는 정민의 눈빛에 두려움을 느꼈다. 정민의 목소리가 속삭이듯이 귓가에 흘러들어왔다. 누나를 사랑하고 싶어. 이러지 마. 정민의 말을 진정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은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 안 돼. 누나를 내 여자로 만들고 죽어도 좋아. 정민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누나를 책임질게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는 정민의 눈빛에는 장난스러움도 가득하다. 쌍꺼풀이 짙어진 눈을 흘기며 습기 어린 목소리를 흘렸다. 너무해. 정말 못돼서. 그런 후 우리 사이에 무슨 말도 필요 없으련만 정적을 깨고 정민이 입을 열었다. 서울 가면 만나고 싶어요. 같이 살면 안 되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는데 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존칭을 생략한 정민의 말이 싫지는 않았다. 다만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미래를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떠올린다. 대답 없이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던 정민이 일어났다. 정민이 방에서 사라지고 넋을 잃고 누워있었다. 마치 폭풍의 회오리가 지나간 정막 속과 같았다. 문득 영희가 찾을 것 같은 예감에 후다닥 일어났다. 급히 프런트로 내려갔다. 영희는 보이지 않고 여직원이 집계한 영수증처를 건네주었다. 점심 교대 시간이 지났고 미안한 마음에 여직원에게 먼저 식사를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영희가 궁금하여 여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사모님 어디 간지 알아? 아까 한옥 VIP 7호실 손님 만나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7호실. 영희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돌아오지 않았기에 펜션을 나섰다. 몇 번인가 영희에게 물어보려던 것이라 직접 찾아 나섰다. 펜션의 본 건물. 좌측으로 향하는 작은 자갈길을 걸어갔다. 객실이 이어진 한옥 건물로 들어섰다. 본 건물과는 다르게 목조로 이어진 건물 내부는 모서리마다 작은 복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낮이라 그런지 복도 양쪽의 객실은 조용하기만 했다. 7호실 앞으로 다가서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흠칫하여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여직원은 영희가 7호실 손님을 만나러 갔다고 했다. 그런데 7호실에서는 남녀간의 소리였다. 호기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 귀를 기울였다.
문득 맞은편 거울로 여자의 상기된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남자는 경리과 민과장이라는 것에 더욱 놀랐다. 여자의 시선과 마주쳤다. 영희가 분명하였다.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키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나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헉! 놀라지 말아요. 남녀 간의 문제인데? 눈동자를 크게 뜨고 돌아보니 언제 다가왔는지 정민이 고개를 저으며 서 있었다. 정민이 가만히 내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한옥 입구 쪽에. 휴게실에 와서 정민이 음료수 캔을 건네주었다. 뜻밖의 장면에 놀란 나는 정민에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를 물어볼 수도 없었다. 다만 의아스러워하는 심정을 알아챘는지 정민이 입을 열었다. 진실이던 욕망이던 그냥 그 여자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잣대로 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정민은 아버지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영희의 불륜을 의외로 관대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정민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영희의 불륜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 해도 정민이 영희의 불륜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다는 것이 의아스러웠다. 그렇다면 혹시 영희와 정민 간에도 묘한 관계가 아닐지 의심스러웠다. 정민이 불쑥 일어나 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한마디 흘렸다. 그러나 진희 씨에 대한 내 마음은 달라. 정민의 자잘한 눈빛을 바라보며 믿음직한 남자라고 느꼈다. 나는 어느새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